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천간 글자들 간의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초급반에서는 10천간 글자가 각각의 특징이 어떠한지 제가 이미지화 시켜드린 강의가 있죠. 하지만 서로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분간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오늘은 갑이 다른 천간 글자를 만나면, 그러니까 갑이 을을 만났을 때, 병을 만났을 때, 정을 만났을 때 쭉쭉쭉 해서 개를 만났을 때까지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은 또 을이 이렇게 다른 천간 글자의 관계 이렇게 해서 좀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 강의도 사주를 보는데 아주 유용한 팁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사주가 우리가 너무나 무수하고 다양한 케이스가 많지요. 똑같은 사주를 보기는 정말 힘듭니다. 비슷한 사주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에 이렇게 충실히 배워둬야지 수학처럼 이렇게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본 개념을 잘 이렇게 공부하는 단계이다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갑목이 이제 을을 만났을 때, 자, 갑이 을을 만나면은 우리 고서에서는 등나개갑이라는 말을 합니다. 등나개갑. 그것이 무슨 말이냐? 갑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을목이 이렇게 갑목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누구 입장에서 좋은가요? 을목은 좋지만 갑목 입장에서는 성가십니다. 왜냐면 갑목은 수직 성장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쭉쭉쭉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장가지 풀들이 자신의 몸을 칭칭 감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마음껏 제대로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장에 방해 요소가 되고, 또 십성으로는 을목이 겁재이지요. 그러니까 지탈도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신체 기관에서 갑목을 큰 어떤 피의 흐름이 있는 그런 혈류라고 하면은, 을목은 그 혈류를 이렇게 칭칭 감는 모습이다 보니까 신경계통에 이렇게 갑목과 을목이 같이 있으면 신경계통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 있고, 여러모로 갑이 을을 보면은 좋은 경우가 그닥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지요. 예외적인 경우 하면 경금이 갑목 옆에 이렇게 편관이 바로 있는데 자신이 또 뿌리도 없고 약한 경우, 을목이 이렇게 합거해주면은 그때는 좋은 역할을 하기는 하지요.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을목은 이렇고, 다음에 이거 칠판도 좀 잘 닦아야지. 너무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자, 갑이 병을 봤을 때, 자, 갑이 병을 봤을 때, 예쁘지 않나요? 갑이 뭐니 해도 제일 좋아하는 것은 병화이지요. 갑이 수직 성장, 자신은 크고 싶습니다. 무럭무럭 자라고 싶은데 해를 봐야 됩니다. 물론 물도 필요하고 뿌리 내릴 흙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이 수직으로 성장하는데 해가 있다면 그 해를 보고 그 방향으로 쭉쭉쭉 성장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화는 금들, 경금이나 신금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안 좋은 역할을 할 때가 있겠죠. 뭐 사오미 여름생인데 주위에 막 화국인데 또 병화가 이렇게 떴으면은 그때는 병화, 아무리 병화라도 좋은 역할을 할 수는 없지요. 예외적인 부분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웬만해서 간목이 병화를 만났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장에, 자신의 성장에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십성을 대입하면 되겠죠. 간목에게 병화는 뭔가요? 식신이니까. 식신 활동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거겠지요. 그래서 간목이 병화를 만났을 땐 유리하고. 다음에 정화. 자, 간목이 정화를 만났을 때는 같은 병화와 같은 화이지만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목생화해서 이 간목에게, 정화에게 간목이 뜰감이 되어줍니다. 그러면은 누구 입장에서 좋은가요? 병화 입장에서 자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간목이 목생화해서 자신의 뜰감을 해주니 병화는 희생적인 삶을 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봉사자, 종교인, 또 이제 수도자, 아니면 또 기술자도 됩니다. 정화가 상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헌신적인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십성으로 상관이면 남명 같은 경우는 처갓집도 되죠. 처갓집에 아주 자신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도 되고, 이 여름철에 만약에 사오미 여름에 이렇게 정화가 떠 있다면은 자신이 가뜩이나 더운데 그런 열기를 부추겨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더워 죽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안 좋은 역할을 자기가 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아니고 또 좋은 역할일 때는 사오미 겨울철에 이렇게 땔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위를 아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성질이 있으니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정화를 보면은 좀 다소 억울하지요. 자신이 희생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가을에는 금기가 왕성하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간목은 좀 부담스럽지요. 금에게 금금목탕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화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고소에 나옵니다. 그리고 간목이 무토를 만났을 때, 간목이 무토를 만나면, 무토는 큰 산입니다. 큰 산. 큰 산에 이렇게 우뚝 심어진 나무지요. 그림이 큰 산에 우뚝 심어진 나무인데 어떻게 보이나요? 무토라서 뿌리를 내리는 그런 건 아닌가요? 하는데 천간에 있는 토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더 크지요. 뿌리는 지지해진 토나 죽토에 내리는 것이 더 유리하고, 그래서 큰 산에 있는 나무는 좀 외로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좀 다소 외로운 삶을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반면에 이 무토는 큰 산이라는 의미에서 활동 무대가 편재이지요. 자신의 활동 무대가 넓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간목이 이제 무토운에 해외에 갈 일이 있거나 넓은 활동 무대, 그런 것도 의미합니다. 다소 좀 쓸쓸해 보이고 외로운 삶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계절이 겨울이다. 그럼 수기가 많지요. 그 차가운 수기에 간목의 뿌리가 얼거나 썩게 생겼는데 이 무토가 토국수 해주면서 그 차가운 물을 막아준다면은 그때는 무토가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재성이니까 아버지나 부인 처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또 여름철에
수기가 좀 있어야 하는데 수기가 있어야 하는 여름철에 이 모토가 도곡수로 물을 막는다면 그때는 또 반대로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도 또 그 역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천간글자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넓은 활동 무대와 다소 큰 산에 심겨진 나무로 좀 외로운 삶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딱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목이 기토를 만났을 때 간목 기토는 이것은 넓은 들판이지요. 논밭과 같은데 둘은 또 천간합이지요. 갑기합. 제가 천간부부합 이게 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너무 안 좋은 것들만 얘기한 것 같아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좀 좋은 쪽으로 또 설명 한번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갑기합은 또 안 좋은 말이 나오네요. 갑기합은 간목은 수직 성장을 해야 되는데 기토라는 습토를 만나면은 갑기합화 토의 성분으로 변하지요. 토가 돼서 자신이 썩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장점인지 단점인지 이것이 정제이니까 좀 현실주의적으로 꼼꼼한 성격 그런 재물에 대한 그런 실리적인 추구 그런 성격으로 간목의 성정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간이 간목인데 기토와 합을 했다 해서 자기가 토로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저 기토의 성향을 이렇게 더 좀 많이 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목이 일간인데 합해서 토가 바뀌면 뭐 자신이 갑자기 토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기토에 실리적 추구하는 것과 뭐 그런 쪽으로 좀 간목과는 전혀 다른 성정으로 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게는 해석이 되지 않고 또 농사 짓는 분이 기토운을 만나면 갑기합하면 이 씨앗이 잘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해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갑기합 되신 분 농사하면 좀 불리하실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기토가 좋은 역할을 해서 재물적인 것, 부인의 처덕이 있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갑목과 기토는 이런 사이다. 그 다음 금인가요? 경금. 자, 간목과 경금 무시무시한가요? 이것을 물상으로 봤을 때 무슨 도끼나 칼 이렇게 보기도 하고 봄에 경금은 서리로 서리발로 보기도 하고 또 가을에 경금은 열매 이런 물상들이 되지요. 그렇게 봤을 때 간목에게 경금이 있다는 것은 그 시기적인 것과 계절에 따라 다른 해석이 좀 되기는 하는데 둘만 딱 봤을 때는 금금목하지요. 간목 경금의 금금목은 그렇게 그래도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금과 을목의 금금목은 신금은 완전 음과 음이지요. 이것도 음과 음이 극을 했을 때는 정말 살벌합니다. 싹 잘려서 정말 을목이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화가 없다면 위험해지는데 경금은 이 큰 나무에 극을 한다는 것은 큰 나무에 이런 가지치기 해주는 그런 가위로 그런 생각해 보시면 좀 유용하지요. 잘 되라고 이렇게 가지가 너무 많을 때 간목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툭툭 쳐주면은 그 성장을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지요. 극을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간목이 잘 자라고 툭툭 쳐주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는 간목이 지지의 임묘진이라는 목의 뿌리가 강하게 있을 때 이 경금이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죠. 관이니까 뭐 직장이나 명예에 대한 그런 이득이 있겠죠. 그렇지 않고 뿌리가 없는데 이렇게 금이 망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편관이니까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경금이 있으려고 하면은 봄철에 경금은 서리발로 작용이 됩니다. 그럴 때는 병화나 정화, 없으면 정화라도 이렇게 화가 있어져서 이 금을 녹여야 수가 되지요. 그래서 수생목 되기 때문에 다시 그럴 때는 아주 좋은 명이 됩니다. 그래서 봄철에 금이 있을 때는 화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간목이 경금이 있을 경우는 화가 있는 것이 좋고, 아니면 일간에 뿌리가 있어서 강할 경우에는 경금이 있어도 아주 좋은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간목에게 경금은 또 가을철 잘 익은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화가 있다면. 그래서 간목에게는 뭐니 해도 병화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화라도 화가 있는 것이 유리하고, 경금도 그렇게 무정한 사이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이고, 글씨가 점점. 자, 간목에게 신금. 신금은 경금과 다르게 이렇게 음의 속성이 굉장히 음기가 강하지요. 강한 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봄철에 신금이라면 정말 한기가 서린 추운 그런 설입니다. 그래서 간목을 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하지 않고, 또 간목이 큰 나무라면 이 나무를 경금이란 도끼로 한 번에 이렇게 뭔가 재련하는 것이 아니라 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금은 커터 칼 같은 이런 날카로운 칼을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이런 칼입니다. 이런 칼로 이 간목을 삭삭삭삭 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잘리지도 않고 상처만 나게 되고 서로가 좋지 않겠지요. 또 금은 금대로 무뎌지고. 그래서 이 둘은 유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는 화를 꼭 봐야 좋겠지요. 그렇습니다. 간목 경금은 그렇게. 그래서 십성으로 봤을 때는 이 신금이 간목에게는 정관이지요. 그래서 정관, 우리가 그래서 십성만 잘못 알고 십성의 늪에 빠지게 되면은, 간목 옆에 신금이 있으면 정관, 너는 직장의 명예, 국가직, 공직 이런 곳에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도 안 맞겠지요. 예, 그래서 글자 자체로 보셔야 됩니다. 간목 신금은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외적인 부분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70%, 80% 정도는 이렇다 하는 것을 기본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수. 간목이 임수를 만났을 때. 임수는 물이 있는데, 물인데 땅의 물이죠. 땅의 물. 땅의 물에 간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 속의 나무죠. 그래서 이걸 마냥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수의 수생목은 개수의 수생목처럼 그렇게 빠르게 바로 생명을 이렇게 키워서 쓸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속도도 늦습니다. 그런 상황에 또 이 물이라는 것이 한여름에 이렇게 있는 임수라면 그래도 아주 반가운 물이겠지요. 그렇지만 수기가 가다한 겨울이나 가을 겨울에 있는 수는 좋은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화를 봐야 됩니다. 병화를 보든 정화로 합하든 이렇게 화가 있는 것이 좋고, 임수만 이렇게 옆에서 수기가 가다하면 좋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고 봐야 합니다. 주위에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 수가 많은데 또 수가 있으면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고, 수가 있더라도 화가 있으면 또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말려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여름철에는 조우로서 개수가 없다면 임수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반가운 관계이지요. 이것도 좋다 싫다가 아니라
주변 글자와 함께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수이죠. 간목개수. 간목개수. 목은 수생목해서 비가 이렇게 졸졸졸 내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간목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간목의 수는 수생목은 지지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해수나 자수, 흙 속에 있는 진중의 개수나 축중의 개수 이런 것이면은 더 좋은데 정관으로 개수가 오는 것이 나쁘다 좋다는 아닙니다. 얕은 수생목으로 빠르게 수생목을 잘 할 수 있지요. 임수와 다르게. 그런데 만약에 병화가 여기 있는데 순서가 이렇게 되죠. 병계갑 이렇게 됐다면 간목은 병화를 봐야 되는데 이 개수란 비가 병화를 가리고 있죠. 이럴 때는 좋은 구조가 안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면 비 온 뒤에 해가 뜬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은 개수가 있으려면은 항상 병화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병화가 여기 있던 하여튼 떨어져 있어야지 이 둘이 붙어서 이렇게 귀한 간목에게 꼭 필요한 화를 이렇게 막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더운 날에 이 개수는 조후를 해주지요. 우리가 조후영신으로 보통 화기가 필요하면 병화를 쓰고 수기가 필요하면 개수를 쓰지요. 그래서 너무 더울 때 개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좋은 역할을 하죠. 이렇게 수는 주변에 상황을 봐가면서 해석이 달라진답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간략하게 했나요? 간략하게 했지만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계셔도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이 둘이 관계가 보면은 유정한지 무정한지 좋은지 나쁜지 감이 조금은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쉽고 간단한 공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을목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늘 감사드리며 계절사주의 자연이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